초짜. 경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짜경매 송창섭입니다. 아, 타이밍 안 맞네. 예, 여전히 안 맞아요 우리가. 뭐 좀 나아지겠죠 뭐.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황 시장님께서 이제 빈집 경매 그게 참 어렵다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사실 뭐 명도 비었으면 쉽게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빈집 명도가 어렵다. 죄송합니다. 빈집 명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 그 얘기 좀 하시죠. 일단은요, 빈집 경매라 그러면은요. 빈집 명도, 빈집 경매. 네, 예. 빈집 명도.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빈집 경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빈집 경매. 빈집을 갖다가 경매한다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빈집을 명도한다는 명도한 얘기니까. 얘기죠. 먼저 제일 처음에 집이 비어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집이라는 게 왜 비어 있을까? 네, 어떤 경우 비어 있을까요? 네. 네? 뭐 글쎄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워낙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을 것 최악으로 같아서. 보면 어떤 경우가 빈집일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어디 딴 데 가 살까요? 아니면 뭐 죽었을까요? 아니 너무 막연한 질문이어서 맞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근데 먼저 네. 빈집 경매에 나온 집을 가봤더니 네. 장기간 빈집이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보면은 무슨 상황이 사연이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뭐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일단. 네. 예를 들어서 뭐 신문에 한번 났던 집이라든가 네. 신문에 난 게 뭐 그냥 난 거 아니고 막 무슨 살인 사건에 의한 난 집이라든가 또는 뭐 그 안에서 어떠한 그 좋지 않은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요새 뭐 이렇게 뭐 극단적인 자살. 선택을 했다든가 뭐 예. 그런 거. 아니면은 그 아주 뭐 아무튼 뭐 완전 막 야반 도주해 그냥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혹시나 아무튼 딱 내가 그 집을 한번 낙찰 받으러 가봤더니 그 집에 장기간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은 항상 먼저 그 주변에서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집이 뭐 혹시 무슨 일이 있던 집 아니에요? 라든가 그거는 그 옆집을 두들기든 어떻게 하든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 일반 집들은 뭐 그냥 왔다가 그냥 경매 받으면 되지만은 빈 집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이제 네. 그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뭐 자신 있으면 사는 거고 근데 되도록이면 사실 안 하면 좋죠 그런 게. 네, 그런 집은 좀. 네,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인데 물어보니까는 그 집에 사람이 많이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가봐갖고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하고 이렇게 우유통 있죠 우유통이요. 그 문에 이렇게 우유 집어넣는 통 있잖아요. 네, 네. 거길 이렇게 손을 밀어보니까는 신문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들어가질 않더라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는 근데 우리 몰라갖고서 그걸 갖다 그냥 낙찰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이 많은 집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니까 기피하게 되고 결국 그런 데는 낙찰 안 받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낙찰을 안 받는 게 좋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아무튼 빈집이 되어 있으면은 네. 왜 빈집인가를 먼저 항상 그 좀 경계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집들이 일단은 이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왜 명도가 어려울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절차 중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모든 집들을 갖다가 문을 열라 그러면은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관리사무소고 어디고 뭐 경찰관이 오든 구청에서 누가 오든 간에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그 안에서 뭐 누가 뭐 죽는 것 같다든가 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야 뭐 경찰관이 와서 강제로 문을 개봉하고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만은 그런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이제 빈집이야 이게 이제. 네, 네, 네. 빈집을 갖다 낙찰을 받았어.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잔금을 치렀으면 소유자가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인도명령을 내가 소유자가 이제 거기 주민등록 현황에 나와 있는 거기 거주자들 상대로 인도명령을 내리겠죠. 네. 자, 인도명령을 갖다가 내리려 그러고 이제 법원에다가 보냈어. 그럼 법원에서는 인도명령이 나왔어. 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반드시 상대방한테 보내야 돼요, 그게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군요. 인도명령 그렇죠. 예. 명령지를. 예. 근데 그게 없는 거군요. 그게 없으면은 반송이 되게 되면은 네. 그거가 우리가 이제 그 송달 업무라 그래요. 송달 업무. 네. 송달 업무라는 거는 법원에서 어떠한 서류를 갖다가 그 뭐 소유자나 세입자한테 보내는 서류인데 네. 그게 도달을 안 하게 되면은 도달할 때까지
내가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자 먼저 한번 봅시다.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집행관 아니 저기 뭐 법원에다가 네. 인도명령 신청서를 하죠. 냈어. 네. 그럼 신청서를 냈으면 그 중에서 만약에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와요. 바로 네. 바로 그냥 그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고 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일을 잡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신문기일이라는 거는 판사가 한번 너 법원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네. 신문기일을 잡는 건데 그거를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됐어. 네. 집주인도 송달이 안 됐어. 네. 그러면 우체부에서 거기다 붙여놓고 가는 거 그런 건 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3번 와갖고서 없으면 이제 언제까지 안 되면은 그걸 다시 반송해 버린단 그렇습니다. 말이야. 자,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거의 막 한 달 이상 갑니다. 네. 자, 그럼 반송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다시 나한테 연락이 또 와요. 네. 우편으로 또 와, 그것도. 네. 뭐라고 우편이 오냐면 상대방들이 우편물을 안 받으니까는 다른 송달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와. 그러면 다른 송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주간 송달이 있고 야간 송달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생각하고 보고서 그러면 야간 송달 특별 신청을 하든가 네. 아니면은 주말에 한번 다시 뭐 가보라는 그런 또 해보고 그거를 또 보내. 그러면 그걸 또 해갖고 또 가니까 또 아무도 없어. 네. 그럼 또 반송돼. 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나보고 하라 그런다고. 네. 그러면 내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요. 네. 그러면 저 도저히 안 돼서 공이송달 하겠습니다라는 신청을 또 보내. 공송달. 네, 공이송달이라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재판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사님들이 공이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 지배를 몇 번 정도 우편송달한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 몇 번도 안 하고 바로 공송달 하면 안 해줘요. 공송달은 공시송달. 공시송달. 네, 그러면 또 집행관을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또 가요. 집행관 송달이라는 건 또 이제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들한테 또 여비까지 주고서 또 가는 게 또 있어요. 아이고. 그럼 집행관들이 또 이제 퇴근해갖고 그 집에 가서 또 두들기 없어. 그럼 또 왔다가 또 잘못하다가 한 3개월, 4개월이 그냥 지나가고. 아이고. 네. 자, 근데 공시송달까지 어떻게 됐어 아무튼. 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또 법원에 그 게시물에다가 게시한 다음에 또 15일 동안 또 지나야 또 그것도 됩니다.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나왔어 이제 인도명령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면 되죠. 네. 끄집어냈는데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해. 그 집행관이 또 거기 가봐갖고 또 없어. 또 그냥 또 시간이 또 가. 그 없으니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가서 강제로 이제 저기 뭐 열쇠쟁이를 불러가고 강제로 집을 따. 아이고. 자, 그럼 그게 끝입니까 또? 그 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짐은 내가 낙찰자기 때문에 나의 낙찰관 내 책임하에 보관을 해야 돼. 그럼 내 돈 또 들어오겠네. 내 돈을 또 집어넣고 아이고. 이삿짐 보관센터에다 차를 불러갖고 거기다 이걸 싣고 다 그것까지 다 내 돈을 다 들여 다 해야 돼요. 이거 만만한 게 아니군요.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에 실어갖고 그게 갔죠. 그럼 보통 2달이나 3개월치를 또 선불로 내야 돼. 네. 자,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나는 또? 끝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음. 아니, 그냥 물어보고 아니죠. 끝이야. 뭐, 뭐가 또 있어? 아니니까 또 아니라고 하겠죠. 거기에 짐이 또 들어갔죠. 네. 그 짐을 내 보관하에 갔기 때문에 네. 내가 그 짐을 책임을 져야 돼 계속. 그럼 언제까지 책임을 줘? 아유 만만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짐을 갖다가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산 경매를 또 시켜갖고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동산 경매를 내가 또 신청을 또 해야 돼. 아이고 복잡해라. 아이고 복잡해라. 그러면 또 동산 경매 기일 잡히기 전에 감정을 또 해. 감정을 해야 또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나와 동산 경매 신청 아무도 안 사 또. 안 사면 1차 받고 2차 또 들어가. 기간 또 지나야.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상황인 거지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 별로 없죠. 아니요 빈집 많아요. 그래요? 의외로 그래갖고 여러분들 경매 박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네. 법원에 가든 뭐 주변에 보면 나 경매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혹시 그 집이 비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살짝 물어보면은 뭐 얘기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빈 집을 갖다가 그 명도하는 그 비용 좀 견적 좀 뽑아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견적을 쫙쫙쫙쫙 뽑아주면 그 사람이 진짜 도사. 아, 그러니까 그 내공 테스트 하는데 딱 좋은 거구만요. 네, 근데 빈집을 갖다가 한번 어떻게 하면 내보내는지 그 견적 한번 뽑아주세요 그러는데 뽑을 줄 모른다. 아,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하수군요. 아, 그러니까 의외로 빈집을 낙찰받게 되면 저도 긴장을 하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빈집에 대한 원인 중에서 자칫 잘못해갖고 신문에 난집이라든가 뭐 아주 뭐 극단적 상황이라든가 막 자살이라든가 막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런 게 나면 그 진짜 골치 아프니까는 여러분들 빈집 명도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은 딱 물건을 아예 볼 때부터 뭐 세입자가 있는지 뭐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그거를 보는데 실제로 누가 살면 오히려 좋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웬만하면은 네.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살고 있는 있는 게 게 가장 좋고 그런 집 말고 안 살면은 차라리 네. 그냥 이 골치 아프니까 안 들어간 게 낫네요. 거기다가 또 막 1년씩만 안 살았다 네.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막 어저께 한테 끄집어냈어. 네. 들어가려고 그러면 관리소 또 못 들어가게 해요. 아, 그러면은 왜? 관리비 좀 비잡대. 아, 그러면 현장에 들어갈 때 이 집에 한 1년 정도 사람이 안 살았다 그러면은 안 받는 게 낫네요, 그거는. 안 받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이 사항이 없고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야반 도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뭐라가 들면은 일단은 낙찰을 그 내가 명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큼에 대해서 네. 충분하게 차감을 해갖고 내게 정신적 고통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갖고 낮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아, 얘기예요. 낮게. 예. 아, 뭐 중요한 말씀이시군요. 내 계산까지 다 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지. 일반 물건 낙찰받듯이 떨렁 낙찰받았다가 나중에 낭패를 큰 보는 고생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소연 해봐야 뭐.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빈집 경매 또 빈집 명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